안녕하세요. 오스카입니다. 제가 글로 카본 복합 소재가 어떤 역할을 해서 공이 더 빨라지느냐에 대해서 커뮤니티에 올렸는데요. 제 블로그에도 올리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글로 설명할 때 좀 장황한 면도 있고, 또 글을 안 보시고 유튜브로만 탁구 용품 소식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영상으로 한 번 더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은 넥시의 프로 ALC 플러스란 제품인데,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죠. 요즘엔 이렇게 ALC 소재를 사용했다, 또는 뭐 카본을 사용했다, 뭐 이런 소재명을 라켓 이름의 전면부에 내세워서 홍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복합 소재가 들어가면 가격이 좀 비싼 것도 용인이 되고, 또 그만큼 라켓이 좋겠구나, 뭐 이런 예측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다뤄야 될 소재는, 그렇다면 왜 그런 복합 소재, 뭐 카본유 또는 뭐 ALC 뭐 이런 식의 복합 소재가 들어갈 때 공이 더 빨라지느냐, 왜 라켓의 파워가 더 증가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도 스스로 이 문제를 놓고서 생각을 해볼 때 답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들어가면 왜 공이 빨라지는데? 라는 질문을 쉽게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꼼꼼하게 이 부분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티바에서 발매한 제품이죠. 포테누노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이름에 보면 다이니마라는 표기가 들어있어요. 여기 다이니마라고 보이시죠? 이 다이니마를 뭐라고 썼냐면, 라켓에 보면 The world's strongest fiber, 가장 단단한 파이버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 포티노라는 제품이 뭐 가장 단단한 그 섬유를 썼기 때문에 가장 빠르냐?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다 보면 다 자연스럽게 이런 문제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단단하다고 하는 것이 뭐냐? 뭐를 가장 단단하다고 하는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탁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흔히 카본은 단단하다고 하는데요. 카본이 정말 단단하냐?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이게 섬유거든요. 섬유. 이게 진짜 카본 원사입니다. 원래 카본이란 것은 가루예요, 가루. 근데 그거를 실로 만들어서 나온 게 카본 원사고요. 이 카본 원사는 굉장히 가늘어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3K라고 하면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모양을 보실 텐데, 이게 평직이고 이게 능직입니다. 평직은 엇걸어서, 그냥 가로세로 엇걸어서 짠 거고, 능직은 가로세로 엇걸되 그 몇 개의 칸을 거슬러서 가면서, 그러니까 건너뛰어가면서 짠 것이 능직이에요. 능직이 조금 더 이제 카본 함유량이 더 많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보시면 이 3K라고 할 때 이 K라는 말이 천을 나타내거든요. 킬로미터, 뭐 킬로그램 이럴 때 천.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여기 뭐 한 칸, 여기 보시면 한 칸. 이 한 칸이 실 3천 가닥이에요. 여기 한 칸 3천 가닥, 여기 한 칸 3천 가닥. 그러니까 그만큼 가느다란 원사가 카본 원사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사 상태의 카본 또는 가루 상태의 카본을 가지고 단단하다는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왜 단단하다는 말을 하느냐? 뒤에서 다시 나오겠지만은, 사실 다이아몬드가 카본으로 되어 있잖아요. 탄소. 그러니까는 어떤 식으로든 고체화되어서 단단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상태로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이 단단함이라는 표현은 쉽게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카본 원사가 단단하다 또는 뭐 카본 가루가 단단하다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뭐 단단한 뭐 탄소가 단단해진 다이아몬드를 라켓에 쓰면 공이 빠를 것이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라켓을 철판으로 만들면 공이 빨라질까요? 나무로 만든 것보다 공이 더 셀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이 빨라지는데 어떠한 힘이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질문을 해결을 해봐야 돼요. 지금 왼쪽 편에 보이시는 건 이제 배드민턴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건 테니스인데요. 이 라켓을 만약에 지금 이렇게 실로 만들잖아요. 실이 아닌 양철판, 예를 들면 이제 단단한 철판으로 만들었던 걸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양철판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뭐 단단한 철판으로 되어 있는 라켓이 배드민턴 셔틀콕이나 또는 테니스 공을 이렇게 실로 만든 것보다 더 빠르게 내보낼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 상상되시겠지만은 그렇지 않겠죠. 왜냐면 실로 된 것은 탄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철판으로 만든 것은 탄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단단하다고 해서 공을 더 빠르게 보낸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질에 관련되어 있는 힘의 요소들을 한번 따져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흔히 다루는 말이 강도예요. 강도. 예전에 이제 일본 브랜드에서도 이제 이 강도라는 표현을 잘못 써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는데, 강도는 뭘 뜻하냐면 물질을 누르거나, 그러니까 압축을 하거나 당기거나 또는 뭐라고 하죠? 또 비틀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의 또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힘을 주었을 때 그 소재가 부서지지 않는 것, 부러지지 않는 것, 이걸 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도의 실험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철판을 놓고 이런 물질을 놓고 위에서 누르면서 아래에서 버티게 했을 때 얼마의 하중이 갔을 때 부러지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강도 테스트, 뭐 하중 테스트 이런 걸 하거든요. 제가 또 자전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 같은 경우는 강도 테스트를 어떻게 하냐면, 자전거를 세워놓고요, 자전거 있다고 치면 무거운 공 같은 걸 때려요. 자전거를 계속 때려요. 계속 때렸을 때 자전거의 프레임이 부서지느냐 부서지지 않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서 강도 테스트를 하거든요. 만약에 라켓을 가지고 예를 든다면은 라켓에 들어간 카본이 강도가 높아서 공이 빠를까요? 조금 의문이 생기죠. 두 번째로 경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도는, 이게 지금 다이아몬드를 보고 계시는데, 이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단단한 걸로 알려졌잖아요. 근데 이 다이아몬드가 단단하다는 것은 경도가 단단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표면을 긁어서 이렇게 흠집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유리를 자를 때 이 다이아몬드 조각을 가지고 자르잖아요. 왜냐하면 경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 다이아몬드 조각은 유리보다 경도가 높아서 유리를 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리에 흠집을 내고 힘을 주면 이게 부러지죠. 이처럼 경도와 강도는 라켓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 탄성과 연성을 말할 수 있는데, 탄성은 지금은 이제 탄성 연성이 지금 이제 뭐 같은 단어를 흔히 쓰기 때문에 같은 화면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탄성은 눌렀을 때 복원되는 힘을 말하고 연성은 당겼을 때 복원되는 힘을 말하는데, 둘 다 영어로 그냥 일레스티시티로 쓰는 것 같아요. 어쨌든 외부에 당기거나 누르는 힘에 대해서 다시 원상 복귀하려고 하는 힘, 이게 뭐 탄성입니다. 그거를 둘로 나눠서 탄성과 연성으로 구분하기도 하고요. 제가 아까 그 배드민턴과 테니스 라켓을 말할 때 탄성 얘기를 했잖아요. 실은 탄성이 높기 때문에 공을 보낼 수 있지만 철판으로 만든다고 하면 공을 보내는데 큰 역할이 없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마도 탁구 라켓도 이게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을 보낸다고 하니까 우리 물리적인 힘으로는 이제 청력, 반발력, 공을 보내는 반발력, 이것이 이제 청력과 같은 거냐? 근데 청력은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이제 청력은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물건 사이에 발생하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거든요. 인력은 당기는 힘이고 청력은 밀어내는 힘입니다. 그런데 이 청력은 라켓과는 상관이 없겠죠. 라켓에 무슨 뭐 청력이 있어서 공이 오자마자 밀어냅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이 청력은 이 라켓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뤄본 것이 이제 강도, 경도, 뭐 그다음에 이제 탄성, 인성, 뭐 이거 말고도 소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소성은 이제 예를 들면 차력 같은 거 눌렀을 때 복원되지 않고 가만히 머무르잖아요. 누른 그대로 모습. 뭐 이렇게 소재에 관련된 어떤 물질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힘들이 조금 라켓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탁구 라켓으로 공을 칠 때에는 정력학이 아닌 동력학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정력학은 물질이 가만히 있을 때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동력학은 이제 물질을 움직일 때 다루는 것인데요. 사실 이 정력학, 동력학도 좀 맞진 않아요. 왜냐하면 소재에 작용하는 힘은 정력학도 아니거든요. 소재 자체가 갖고 있는 물질적인 특성이고요. 정력학은 소재가 가만히 있을 때, 어떤 물체가 가만히 있을 때 작용하는 힘을 말해요. 어쨌든 탁구 라켓에 관련해서는 동력학에 대한 얘기들이 더 많이 되어야 되고, 동력학을 다룰 때 그 물질이 갖고 있는 특성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냐, 이것이 곧
우리가 탁구 라켓이 공을 보낼 때 작용하는 힘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분하자고 하면 소재가 갖고 있는 특성 플러스 동력학에서 발생하는 어떤 물리적인 특성들이 우리 라켓의 움직임을 설명할 때 작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공을 때릴 때, 공을 칠 때에는요, 자세히 보면 스윙의 방향과 공이 나가는 방향이 조금 다르죠. 지금 드라이브 스윙을 볼 때 스윙의 방향은 팔은 45도 각도로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공은 앞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공이 맞을 때 가만히 보면 라켓만 관여하는 게 아니에요. 공도 관여하고 러버도 관여되고 라켓도 관여돼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건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본 건데 어떤 그 연구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수식을 가지고 이 탁구 라켓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유료예요. 그래서 샘플로 나와 있는 것만 제가 찾을 수 있었고 아마도 돈을 내야 이걸 다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동력학적으로 봤을 때 탁구 라켓이 공을 보내는데 관여되는 물질의 특성은 라켓과 러버와 공에 작용하는 탄성이다. 예,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라켓도 탄성을 갖고 있고 러버도 탄성을 갖고 있고 공도 탄성을 갖고 있어요. 공도 라켓에 맞는 순간에 심하게 찌그러졌다가 원형으로 복원되면서 탄성이 작용을 합니다. 원래의 힘으로 돌아가는 힘이 곧 튕겨나가는 힘이 되고요. 러버의 경우도 찌그러졌다가 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탄성이 이 공을 보내는 힘으로 작용을 하고요. 라켓도 마찬가지로 공을 때리는 힘을 라켓이 관여를 하고 라켓 때리는 순간에 아마도 변형되었다가 복원되는 힘이 작용할 것이다. 그런데 변형되었다가 복원되는 과정에서 이 라켓이 진동하면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할 텐데 그때에 라켓에 들어간 소재마다 조금씩 다른 특성을 보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카본 섬유가 들어가서 역할을 할 거라는 것이죠. 본래 카본 섬유는 탄성이 없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섬유입니다. 근데 여기에 플라스틱 같은 수지층을 결합을 시키고 열에 의해서 찌게 되면 그러면 마치 여러분들이 예전에 그 책받침 있잖아요. 책받침처럼 낭창낭창한 그러한 카본판이 돼요. 그러니까 카본판은 기본적으로 플라스틱 속에 이 카본 원사가 들어간 것인데 우리 건물을 지을 때 콘크리트 안에 철근을 넣잖아요. 철근은 당기는 힘에 강하고 콘크리트는 때리는 힘에 강하거든요. 똑같은 방식입니다. 플라스틱 같은 수지층은 때리는 힘에 강하고 그리고 이제 카본층은 당기는 힘에 강해서 이 카본층은 예를 들어서 충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바스러지지 않고 그냥 부러지지 않고 찢어지는 듯하게 이렇게 표현상으로 그렇게 파괴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면에서 일반적인 플라스틱이나 단단하게 굳어진 그런 성형된 플라스틱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나무 안에 들어갔을 때 나무와 함께 복합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서 일반 나무와는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동영상 좀 길이가 길어서 1부로 하고요. 2부로 넘어가서 이하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